나의 음악 수업 평가 어떤가? 저희 학교에서 수행 평가를 하는데 수행 평가 마감 입력 마감이 허친창한데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로중학교는 올해부터 지필 평가를 없앴어요. 없애게 됐고, 근데 학교별로 지필 평가를 없앤 학교가 별로 이렇게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로중학교의 특성이 있는 거고요. 지필 평가를 없앴다고 해서 수행 평가가 굉장히 내실화 있게 진행을 되는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필 평가를 없애고 나니까는 학생들이 행복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 또 아쉬워하기도 하고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학부모님들의 음악과에서 지필 평가 없애고 수행 평가로만 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은 없으세요. 좀 반응이 궁금하긴 한데 아무튼 원고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5쪽입니다. 수행평가 확대 지침의 배경과 찬반 양론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제목이 아니었는데 이거를 이제 자료를 뒤지다 보니까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의 성명서, 그다음에 교총에서의 또 성명서, 이 두 개를 읽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었습니다. 재미있고 또 반갑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 사회적으로 음악 미술, 아무튼 음악 미술 문제만은 아니지만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서 굉장히 기대가 되었어요. 수행평가 확대 방침이 이번에 그 발표된 내용의 특이한 점은 음악 미술과 같은 실기를 많이 하는 체육도 포함해서 이런 교과만을 대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 교과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이 부분에서 받아들일 때에 충격이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당연히 학부모들에서도 충격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쪽은 찬성의 입장이고 또 한쪽은 반대의 입장으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읽어보면 공교육은 중요하다라는 데는 같은 그 입장이어서 저는 그게 이 찬성과 반대 입장을 통해서 공교육의 현재의 우리가 처한 현실, 근데 우리가 가져야 할 공교육의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사실은 수행평가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반가웠습니다. 7쪽에 보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수행평가 확대 지침 개정안 환영 성명서를 소개를 좀 해볼게요. 우리 선생님들이 좀 관심 갖고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교육에 대한 시각들을 읽을 수 있는 거니까. 일단 찬성 입장이죠. 그래서 교육부의 수행평가 확대 지침 개정안을 환영합니다라고 타이틀을 뽑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사실 내용이 굉장히 많지는 않아요. 학교 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을 통해서 모든 교과가 지필평가를 안 하고 수행평가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핵심인데 사실 그것이 학교 현장에 끼치는 영향은 대단하죠. 올해는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5월에 발표했으니까 학교는 이미 2월달, 3월달 되면은 연간 교육 계획이 다 정해지고 그 연간 교육 과정에 의해서 평가 수업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찬성 이유를 보면요, 교사의 그 수업과 평가권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필 평가를 보게 되면 여러 명의 교사들이 서로 같은 단원을 가르쳐야 되고 같은 그런 공통의 문제로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객관성 중심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교사 중심 수업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수행평가 예를 들어서 1반부터 5반은 리코더를 하고 그다음에 그 다른 반은 또 단소를 한다든가 저는 이게 가능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평가의 그 방식도 굉장히 다양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전에는 수업을 교사가 일방적으로 일제식 수업하는 지필평가 방식을 고수하려면은 일제식 지식주입식 이런 수업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런 수업이 위주로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미 학교는 사실 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뮤지컬 같은 경우도 이제는 음악과의 전유물이 아니죠. 이제는 국어과나 역사과, 도덕과 이런 데서도 뮤지컬을 그 예술의 영역을 교수법의 일환으로서 창의적인 교수법의 일환으로서 이미 하고 있는 사실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가 안 변하면 학교가 선택을 안 자율적이니까 선택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선택을 안 하면 똑같은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죠. 선생님들은 어떤 입장이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선생님들을 저도 교사지만 잘 안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이 말도 맞죠.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억누르고 있는 현실 뭐가 학력관리제도가 그 다음에 학벌사회와 경쟁사회가 엄존하는 이런 현실. 그래서 필기시험만 없애면 학생 시험 부담이 과연 줄어들까?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뭐 입시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 부담 가중도 얘기하고 맞습니다. 수행평가를 하면 교사 부담 가중도 심화되죠.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제가 1990년에 학생을 가실 때는 거의 50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 학교 학생이 23명, 24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점점점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인구절벽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육부가 원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는 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인원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면은 일제식 강의 중심 수업이 아니라 훨씬 더 창의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근데 그런 것들은 미래를 대비해서 우리가 교사들이 어떤 준비를 할 것인가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5쪽으로 가면은 이런 그 찬반 입장에 대해서 제가 그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저는 역사를 보면은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혹시 보충 수업 해보셨어요? 음악 보충 수업 되게 인기 과목이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1990년도 그 전후로 해서 분명히 학력고사가 있었고 고입 학력고사요. 그리고 음악이 10문제나 됐어요. 사회는 지리는 뭐 4문제인가 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음악은 10문제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미술도 10문제고 학생들이 음악 문제집 그러니까 음악 수업은 음악 문제집을 푸는 게 음악 수업이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내신제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그 학력고사가 없어졌잖아요. 그 제도 하나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수업을 재미있게 하는데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집을 집어치우고 이론 수업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좀 재미있는 수업들이 나왔던 것 같고 그때 당시에 워크숍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확 이렇게 그 음악 교육 현장에 이렇게 유행을 쭉 뿌린 게 컵타라는 게 있었어요. 컵타.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게 뭐가 하나 유행이 되면은 전국에 확 퍼져요. 지금 음악 교과서 컵타 안 나오는 교과서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그 구체 음악
그래서 뭐 이러저러한 예전에는 그러니까 정제된 소리가 아닌 이러한 그 자연의 소리 이런 걸 갖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상황 음악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때 이런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교사들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재밌다 그러면서 조별로 뭔가 같이 협력해서 창작하는 게 가능했고, 옛날에는 아이들 쥐어 짜갖고 멜로디 만드는 게 수업이었단 말이에요. 작곡 8마디 만들고 애들 그 자기가 만들어 놓고서는 그 음이 뭔지도 모르고 만든 그런 작곡 이런 그 수행 평가가 있었던 것이 이후에는 90년대 이후에 바뀌었고, 그리고 이후에 또 수행 평가가 막 강화가 되면서 선생님들이 수업이 확 바뀐 거예요. 저는 그 역사를 봤을 때, 야, 예전에 음악 수업은 진짜 음악 수업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반성을 좀 하긴 하는데, 뭐 다 반성해야죠. 뭐 그때 다 그랬으니까 뭐 제 잘못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음악 교사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 지향의 교사가 될 것이냐, 현재에 그 만족하는 교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선도하는 교사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교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교육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개정되고 있는데 역량용 중심 교육 과정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말 저는 핵심 역량 중심 교육 과정을 보면서 어이구, 옛날에 비해서 음악 교육 과정 이렇게 달라지다니, 그래서 참 반갑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창의와 융합, 정보 처리, 다문화, 소통, 감성, 자기 관리, 이제는 그 기능형 음악 수업은 이제는 저는 그 시대에 뒤처졌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을 전문가로 만들 것도 아닌데 우리가 보통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교육 과정이 바뀌는 그 배경, 결국 그것이 공교육의 미래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지식 중심이 아니라 창의적인 그 수업, 혁신, 그걸 통해서 미래 인재 경쟁력을 길러야 되는 국가 과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수행평가 확대 지침도 나온 것 같습니다. 교사를 단지 괴롭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의 미래라는 관계에서, 그러니까는 음악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도 그렇게 확대돼야 된다는 라고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음악미술이 가장 잘하잖아요. 잘하고 있죠. 근데 이제 더 잘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쪽으로 넘어가면, 저는 한 가지 주목하고 싶은 게 예술 강사 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음악 미술을 위한 사업이 아니에요, 원래. 그래서 예술 강사 협력 수업은 너무도 지식 중심으로 그 재미있게 수업하는 수학, 이런 영어, 국어 이런 과목을 제발 좀 이제 창의적으로 수업을 해라.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술 과목, 예술 영역을 결합을 해서 수업을 해서 수업 혁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 사실은 아르떼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그 목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현장에 가서 이게 대부분은 음악 미술을 위한 수업으로 사업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일반 교과에도 이런 시도들, 그러니까 창의적인 수업, 이런 오지선다형 찍기 수업이 아니라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도 중요한 키워드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학기제요, 학부모들이 난리쳐요 요즘. 우리 학교 학부모 갖고 우리 학교는 특별히 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유학기제는 시험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학부모들이 와갖고 시험 보게 해달래요. 어쩌라고요? 시험 보지 말라는 게 그 교육부의 방침인데. 그러니까 근데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비판이 많아요, 학부모들이. 그거는 뭐냐면은 입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유학기제는요, 제가 예상하건데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준비가 되면. 그런데 교사들이 불편하고 학부모가 불편하잖아요. 불편한 거는 국가 입장에서는 그건 너네들 사정이고 감수를 해라. 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전 생각이 들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인구절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가 교육부에서 툭 던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되게 좀 그래요. 툭 그것도 5월달에 확 던져버리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들을 잘 또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려 지점이 또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또 하필이면 음악미술 교사가 이런 수행 평가에서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 훨씬 더 전문가 되잖아요. 그래서 또 그게 우리의 운명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평가하고 토론하고 해서 앞으로 현재 수준에 만족하는 음악 교사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러한 음악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이 자리가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발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